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 애순 역에 모티브를 제공한 실제 인물이 있다고 하죠. 국내 최초로 여성 어촌계장이 된 제주 한수리 어촌계 홍경자 해녀입니다. 홍경자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해녀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활동도 이어나갔다고 하죠. 그런 노력들이 쌓여 2016년엔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전남 화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처음으로 할머니가 이장이 된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성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 상식과 품격이겠지만요. 이러한 덕목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한 그룹의 리더에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덕목인지 우리는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힘겹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데요. 어두운 밤 어린 아들과 깜깜한 시골길을 더듬어 집으로 가고 있던 정청라 작가에게 다가와 따뜻한 동행이 되어주었던 광주댁 할머니의 이장 선출담. 드라마 보듯 장면 상상하면서 들어보실래요? 정청라님의 책 할머니 탐구생활 속 이야기를 문지영 성우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머니 이장의 탄생. 아랫마을과 우리 마을이 행정구역상으로는 한 동네나 마찬가지라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장을 뽑는다. 아니, 뽑는다기보다 누군가 추천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동조하는 의미로 박수 몇 번 치는 걸로 이장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들이 총회 전에 사전 합의한 내용을 총회에서 최종 승인만 내리는 거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나는 2해 전에 처음으로 이장 선거하는 곳에 따라가 봤는데 이건 뭐 밥이나 먹고 허수아비처럼 앉았다 오는 자리였다. 그것도 모르고 누구 추천할 사람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마을에 건의할 내용 같은 것도 준비했던 나는 어이없게 펼쳐지는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다시 한번 그날 일을 생생하게 떠올려보자면 이렇다. 먼저 점심상이 차려지고 점심을 들기에 앞서 윗마을 아랫마을 통틀어 최고 연장자이신 동티 할아버지가 내 얘기 좀 들어보더라고 하면서 말씀을 꺼내셨다. 며칠 전에 이장이 찾아와서 이장 임기가 끝나가는 뒤 마땅히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지가 2년만 더 했으면 합니다 하고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고 했지. 그동안 이장 함시로 경험도 있고 마을 사정도 밝고 하니께 괜히 능력 없는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 말씀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장님도 한 말씀 하셨다. 지가 2년 동안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애는 많이 썼으라. 근데 워낙에 군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본게 제대로 이뤄진 일은 없는디 새해부터는 차차 추진이 될 거구만이라. 아무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해볼란게요. 곧이어 아랫마을 아저씨가 마무리조로 한마디 덧붙였다. 아이고, 박수 한번 칩시다. 최고 웃대가리 어르신이 그러자 하는데 쫄병들이 별 수 있나요? 이장님이 힘들더라도 쪼까 더 애쓰셔. 박수! 그렇게 해서 박수 소리와 함께 이장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마치 개그 콘서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선거일의 당일 통보, 후보 추천 과정 무시, 투표 생략.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장 재신임이 결정되다니. 어쩌면 이렇게 명쾌하고 빠르고 우스운 선거가 있을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웠다. 물론 내용과는 관계없이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였기에 그 속에서 폭소를 터뜨릴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으며 생각했다. 이런 꼭두각시 노름이 이장 선거라면 다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마을 총회. 이번 선거는
전과는 또 다른 복잡 미묘한 상황이 예상되었다. 전에 이장을 오래 했던 동태 할아버지가 고령의 나이에도 다시 이장을 하겠다고 나선 데다 전 이장님 또한 재집권 열의를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마을 끝집 아저씨까지 이장은 내가 해야 한다며 나섰다. 보통은 후보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게 마련인데 선거 당일까지도 후보자들 사이 기싸움이 치열했다. 나는 싸움판에서 구경꾼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을 총회에 나가지 않았다. 이장이 있으나 없으나 내 삶이 뭐가 달라지려나 싶고 이장하려는 사람 가운데 꼭 이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없고 그저 관심을 끄고 눈을 감아버리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서 신랑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새로운 인물 좀 없나? 마을 분위기 확 바꿔줄 사람. 나는 아랫마을 광주댁 할머니가 괜찮아 보이던데. 에? 뜬금없이 광주댁 할머니? 말도 안 돼. 신랑 눈에는 광주댁 할머니가 멋있게 보였는가 보다. 짐차를 몰고 다니며 어지간한 남자만큼 힘든 일을 해내면서도 늘 씩씩하고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시니 거기서 카리스마 같은 걸 느꼈는가 보다. 그러고 보니 지나가며 뵐 때마다 늘상 일을 하고 계셨는데 힘드시죠? 하고 물으면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한마을에 살지 않으니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외지에서 살다가 뒤늦게 정착해서 사시는 분으로 병치레가 잦았던 남편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할머니 혼자 꿋꿋하게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정도? 설령 잘 안다고 해도 그분이 이장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들 사이의 경쟁도 이렇게 치열한데 과연 여자에게 차례가 돌아올까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전해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신랑에게 신기가 있나? 광주댁 할머니가 이장이 되었단다. 우리 마을 최초로 여자 이장이 탄생한 것이다. 여자 이장이 뭐 대수냐 하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같은 시골이라도 오지로 갈수록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얼마 전에 마을회관에서 맞바람이 나서 법정 공방 끝에 이혼을 잃은 노년 부부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부인은 신랑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신랑이 바람이 나서 부인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자 마음 붙일 데 없던 부인은 결국 다른 남자를 찾게 되었고 그것이 이혼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관에 있던 청일점 동티 할아버지께서 기도 안 찬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남자가 바람이 났다고 여자가 맞바람을 펴? 다 늙은 년이 지랄하네. 그런 게 말이오 미쳤는갑소. 그 여자가 본시 남자들한테 살살거리더란께. 네가 있은께 그러제. 동티 할아버지는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지만 다른 할머니들까지 똑같이 맞장구를 치고 여자만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 잘잘못을 가릴 일은 아닌 듯 싶은데 말이다. 아무튼 말로만 듣던 남존여비 사상이 적어도 마을 안에서는 버젓이 상식 행세를 하니 속이 갑갑해서 미칠 것 같았다. 대체 내가 몇 세기에 살고 있나 싶어서 정신이 아찔하기도 했다. 그런 상식 밖의 분위기 속에서 어쩐 일로 여자가 마을의 대표가 되었냐고? 그러게 말이다. 궁금해서 총회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어찌된 영문인가 물어보았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이장 할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까 다우리와 함께 광주에 다녀오느라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다. 날은 서서히 저물어 갔는데 다우리 걸음은 한없이 느리고
나는 다울이 손을 잡아 끌다시피 하며 무거운 다리를 옮기고 있었다. 그때 밭에서 비닐 걷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이장 할머니를 만났다. 날이 어두워지는데 아직도 일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고생 아니요. 할만하니까 하지. 그나저나 어디 댕겨와? 광주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추운데 애기하고 어떻게 걸어가려고? 어서 가야겠네.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힘겹게 집으로 향했다. 점점 더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차가웠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달빛에 의지한 채 더듬더듬 길을 걸어야 하리라. 마음이 조급해져서 다우리에게 빨리빨리를 외쳐대며 서둘러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길 옆으로 비켜서서 우릴 태워줄 사람인가 눈치를 살피려는데 아니, 이장 할머니 차가 아닌가. 우리를 태워다 주려고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달려오신 것이다. 어서 타.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쓰이자뇨. 나도 젊어서 깜깜해질 무렵에 깻땅 가지러 간다고 이 길을 걸었어. 딱 요만한 아들내미 데리고 말이요. 동네 할머니들이 지혜 없이 자식 고생시킨다고 야단이었는디 그래도 어째 깻단이 보물인디. 지금 생각하면 지독한디 그러고 살았단께. 농사가 꽤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제 이장일까지 하시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요. 그니까 말이여. 내가 전부터 이장 한번 해보고 싶단 생각은 있었는데 내 일이 워낙 많은 게 엄두를 못 냈거든. 근데 이번에 남자들이 서로 끝도 없이 다투는 걸 보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 마침 누가 날 추천하기에 얼른 내가 하겠다고 했지. 그랬더만 아무도 말을 못하대. 잘하셨어요. 그동안 이장님 하면 왠지 어렵고 불편했는데 이젠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정말 그랬다. 이장 할머니 차를 얻어 타고 오면서 나는 권력자에게서 나오는 뻣뻣한 위선이 아닌 부드럽고 따스한 진심을 맛보았다. 남자 이장님들 속에서 나 잘났네 소리만 익숙하게 들어왔다면 이장 할머니에게선 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았는디 돌아보니 고생이 아니더란께 하는 값진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장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몸이 아팠던 남편을 돌보며 가장 노릇하면서 눈물겹게 자식을 키우셨지만 그동안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셨다. 잘난 척이 아니라 자기 삶을 긍정하는 힘을 품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래,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알지. 그리고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에 이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두머리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장 할머니 차에서 내려 불빛이 환한 마을 어귀로 들어서며 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다우리도 할머니 착한 사람인가 봐. 그치? 하며 눈빛을 빛냈다.